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론라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덕경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음주운전 관련된 거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이제 횡단보도에서의 자전거,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 오늘 기구에서 들으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공도주행. 저희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공도주행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고 처리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블랙박스든 증인이든 사진이든 무조건 찍고 현장 보존 웬만하면 하되,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론라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덕경찰관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1편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그리고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1편을 찍었었고, 많은 분들이 2편을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편에서는 저희가 자전거로 일반 도로, 공도를 주행했을 때 생기는 일, 그리고 자전거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자, 1편에서 저희가 이제 뭐 많은 얘기도 했는데 1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사람이 우선이다. 네. 저희 자덕도 자전거 타는 건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이 우선이라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 일단 첫 번째 주제, 자전거 공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자덕경찰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도 주행을 자전거가 할 수 있나요? 자전거는 공도주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는 그 도로교통법 제13조의 이 자전거의 통행 방법의 특례에 나와 있듯이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로교통법 제13조 2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궁금한 점들이 생기겠죠.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일반 공도를 주행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일반 공도를 주행하면 그건 불법인가요? 법규상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자전거 도로가 아닌 그 공도로 주행을 한다면 범칙금 부과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 단속한다면 단속될 수 있는 상황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여부가 더 크게 비중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공도 주행하다가 차량이나 사고가 나면 네. 자전거 도로가 없는 데보다는 과실이 커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 근처에 있을 때 이 사람을 단속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칙금이 나갈 수 있다. 그럼 범칙금이라는 게 위법 행위에 대한 걸 주는 거 아니에요? 범칙금은 벌금과 과태료 그 전 단계로서 그 위법한 상황이 바로 밑 단계를 범칙금이라고 이제 합니다. 위법은 아니고 네네. 경고 차원에서 주는 게 범칙금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 행위는 아니다. 네. 실제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정비가 안 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인도랑 같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거기가 더 위험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은 공도를 자덕분들이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해는 합니다. 저도 뭐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분리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손실이 돼 있는 상태여서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과실이 더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법규에 나와 있고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그 자전거 통행 방법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 사고나 그런 범칙금 부과 과정에서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상황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법규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단속하는 경찰관들이나 뭐 사고 났을 때 과실을 결정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추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 저희 자덕분들이 일반 공도 주행할 때 보면 교차로에서 차선에 마지막 차선 서 있다가 파란색 불 바뀌면 같이 이렇게 직진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럼 여기서 이때 우리가 공도 주행을 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공도 주행을 하는데 옆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횡단보도로 가야 되는지, 횡단보도가 있는데 공도에서 우리가 주행을 그냥 직진으로 파란불에 직진을 하게 되면 그거는 위법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의 자전거의 통행 방법에서 공도로 운행할 시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공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위법이나 뭐
불법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일단 여기서 무조건 횡단보도로 가라고 명기돼 있는 내용은 없다, 도로교통법에. 네. 그 두 번째는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때는 자전거 도로를 타고 횡단보도로 가는 게 맞다. 네. 이거 되게 새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도로교통법에 꼭 횡단보도로 가더라고 명기된 내용은 없어요. 그럼 네. 좋아. 그럼 우리가 일반 교차로에서 차랑 같이 직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차랑 같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자전거 운전자도 자동차의 운전자처럼 차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 아, 그럼 이제 그 경우에 따라 케바케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그 장소 그리고 뭐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가실 비용에 대해서는 비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네. 검찰에서 그리고 뭐 판사님이 내려주시는 내용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교차로에서 꼭 횡단보도를 가지 않고 그 신호에 따라 차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위법 행위는 아니다. 라는 여러분 꼭 알고 계시네요. 꼭 명심하세요. 자덕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도로교통법상 저희가 공도 주행을 할 때 맨 우측 중앙을 맨 우측 차선의 절반 기준으로 우측에 주행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차선에 이제 좌측편에 한 50% 이상의 차선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남는 공간을 일반 자덕분들은 그 공간으로 차량이 추월하라고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는 그 목적으로 주는 공간이 아니고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좌측으로 넘어지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의 의미가 훨씬 크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전거가 앞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에는 그 방향이 갑자기 왼쪽으로 옮길 수도 그렇죠. 있고, 자동차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일 그렇죠. 거를 뭐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예상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지, 차가 지나가라고 그렇게 비워두는 공간은 아닙니다.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이거 모르시는 자덕분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차량들이 뭐 추월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억지로 막 위협을 하면서 추월을 하거나 차들이 왜 여기 차선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냐고 했을 땐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차 좌측편에 더 쏠려서 또 주행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거는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꼭.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럼 이 공간이 차가 추월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차들이 그 공간으로 추월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뭐 자전거와 거리를 두고 추월하는 차량들은 괜찮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도 자이덕도 뭐라 하고 싶지 않은데 자전거에 바짝 붙어서 위협하듯이 추월하시는 분들이 아마 공도주행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겁니다. 차에 빨려들은 가는 듯한 느낌. 특히 또 큰 차들이 또 유독 또 많이 그렇게 해요. 크기 때문에 또 좀 빨려드는 느낌이 더 강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는 자동차가 추월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데 그렇게 차가 위협하면서 추월을 하다가 그렇게 추월을 해도 되는 건가요? 차가? 원래는 하면 안 되죠. 원래는 안 된다. 네, 자전거를 뒤에 있는 자동차가 추월할 시에는 앞에 있는 자전거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추월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지나갈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드론라이더님 여기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뒤에서 자전거를 향해서 빵빵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엄청 많죠. 저는 저한테 별로 안 해요. 저도 안 할 것 같은데.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뒤에서 한번 빵 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가능할까요? 불법이지. 위협 운전 아닙니까? 뒤에서 자전거 운전하다가 자동차가 빵 하면 왜 빵빵거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하지만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뒤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빵빵 빵빵 위협적으로. 네네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나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자동차 운전자가 너를 추월하겠다. 네, 추월하겠다 알려주는 거 의미에서 빵 하면서 그 자전거의 거리를 유지하고 옆으로 지나가는 것은 괜찮다. 네, 맞습니다. 최근 교통사고 판례에서 그것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빵 하는 거는 나의 이제 너를 추월하겠다는 의미 전달이고 빵 이렇게 위협적으로 하는 건 위협 운전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빵빵빵빵빵 아니 대답을 웃겼으니까 위협이 안 될 것 이거는 이제 같습니다. 웃기니까 위협은 아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차가
그 옆에 공간으로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량 과실이 훨씬 큰 거는 맞죠? 네, 빈 공간으로 차가 억지로 막 위협적으로 추월했다. 네,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그렇게 그렇죠. 바싹 붙어가면서 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래도 차에 과실이 높은 훨씬 걸로 높을 수 있다. 교통사고 그렇죠? 그 판례나 그런 거 보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분들도 자전거가 느리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실 수 있고 보기 싫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순간의 감정으로 그렇게 위협 운전하면 자전거 운전자가 그 차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큰 사고들을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큰 사고가 나요. 차와 차대로 어차피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되겠지만 사고 결과는 완전 다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도로교통 어기지 마시고 이렇게 주행을 하시고 이렇게 위협적으로 하는 차량에게는 그런 얘기를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꼭. 자, 우리가 아까 직진의 교차로 직진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1차선에서 차랑 같이 좌회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네. 공도 주행하면서 넘어가고 건널면 건너서 가야 되게 되죠. 원래는 그렇게 하려면은. 네, 맞습니다. 왜냐면 자전거를 마지막 차선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1차선에서 차랑 같이 좌회전하는 건 일단 위법일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범칙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 범칙금은 경찰관님이 단속하냐 안 하냐 차이고 단속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잘 안 하시긴 하죠. 계도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럼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이거는 차보다는 자전거 과실이 더 크겠네요. 그것도 무조건 자전거 과실이 무조건 크다고는 아니다. 말할 수 없는데 일단 자전거가 1차선에서 자동차와 같이 좌회전을 신호를 받아서 바로 좌회전을 하게 된다면 일반 사고가 났을 때보다 비중이 더 큰 건 사실입니다. 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에는 일단 직진 신호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먼저 신호를 건넌 다음에 다시 그 건넌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것으로 통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야 범칙금 부과 대상도 되지 않을 뿐더러 사고가 났을 때에도 과실이 본인에게 더 적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뭐 본인의 선택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고 나면 자전거 과실은 일반 사고에 비해서는 과실이 좀 더 커질 것 같고 네.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 뭐 각자의 선택이니까 이 사실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도에서 병렬 주행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네. 차량이 많이 다니는 낮 시간대도 병렬 주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 공도에서의 병렬 주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도에서 병렬 주행은 사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병렬 주행은 그냥 금지되어 있다? 네, 자전거도 도로에서 병렬 주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병렬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렬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없어요? 네, 일렬로 주행하는 팩 주행은 네. 뭐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렬 주행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렬 주행도 너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일렬을 쫙 그렇죠. 팩 길이가 너무 길면 도로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의 일렬 주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위법은 아닌 거죠? 네, 위법은 아닙니다. 이게 팩이 길다고 위법은 아닌데 네, 위법은 교통에 뭐 혼잡을 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하지 마라. 네. 근데 그게 너무 길어서 방해가 된다면 또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교통에 방해를 했기 때문에. 네. 는 서로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건데 내가 글렀어. 글렀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위법행위는 하면 안 돼요. 근데 병렬주행은 위법행위라는 겁니다. 저기 얘기했던 많은 내용들은 위법은 아니지만 법칙금 맞을 수 있고 뭐 사고시 불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병렬주행은 위법이다. 마지막으로 뭐 이제 같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니까 1차로밖에 없어요. 한 차선밖에 없어요. 근데 자전거 도로도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공도 주행을 해야 돼. 그렇게 저희가 하면은 차가 어쩔 수 없이 중앙선 넘어서 저희를 추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뒤에 있는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 추월하다가 사고 난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자동차 운전자도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자전거의 옆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띄우고 이렇게 추월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뒤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에게 뭐 신호를 빵빵 주면서 이제 옆으로 지나갈 때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개념에서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우측으로 붙어 주시고 자동차도 최대한 거리를 띄워 주시고 반대편에서 오는
오는 차량을 조심하셔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답은 없고 차량과 자전거의 골은 아예 쉽게 없어질 수는 없어요. 없어질 수 없지만 이제 또 마지막 말하지만 우리도 운전자라는 사실 이해해 주시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부터 좀 위법 행위하지 마시고 차량이 방해되지 않게 최대한 뭐 같이 즐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도로에 관련돼 있는 좋은 얘기를 자석 경찰님 많이 해주셨고요. 이 외에 다른 주제들 다루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주실 거죠. 네, 최대한 제가 열심히. 네, 뭐 어디서 근무한지도 아니까 제가 다 물어보면 되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공도 관련돼 있는 내용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자석 경찰관님과의 마지막 챕터. 챕터. 이런 거 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사고 나기 전에는 아마 많이들 안 보실 거예요. 왜? 나는 안 나올 것 같거든.